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런 댓글이 보여요. 유명 연예인이 차고 나온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한테는 500원짜리 찬 거밖에 안 된다, 비싼 거 사도 괜찮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이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단순히 소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빚은 결국 습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빚을 부르는 습관은 빚을 너무 쉽게 내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할부거래,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이거든요. 할부거래나 신용카드 사용은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은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많이들 사시니까 이런 식으로 빚을 굉장히 쉽게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빚을 지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빚을 지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저축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욜로니 플렉스니 해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 이런 행태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는데, 모아둔 돈이 없으면 결국은 빚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빚은 갚기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시작된 빚의 굴레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사람들이 보면은 스트레스 같은 압박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마련인데, 정말 쉬운 수단이 소비잖아요. 그 소비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소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꼭 고가가 아니더라도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소액이더라도 버튼 한 번으로 너무 결제하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런 이제 과소비 때문에 회생을 하시는 분은 의외로 30대, 40대는 잘 없어요. 20대가 많아요. 그동안에 학생일 때 몰랐던 상황에 이제 노출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런 소비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비교적 일찍 찾아오는 게, 이때 그래도 회생을 하시면 그나마 소비 습관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인데 소비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고생을 하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20대인데 벌써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리막을 타고 있어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습관, 관점을 철저히 바꿔야 됩니다. 돈을 쓰지 마세요. 버텨보세요. 본인의 지출에서 뭐가 꼭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따져보면 상상 이상으로 필요 없는 지출이 많다는 걸 보고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출을 파악하는 팁은 한 달 이상 텀을 가지고 써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루틴이 한 달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간 돈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좋은 일들이 겹쳐서 혹은 능력이 돼서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분들은 돈이 귀한 것, 벌기 힘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쓸 때도 엄청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씁니다. 꼭 필요한 때만 쓰고요. 사람들이 그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써도 돈이 계속 나올 것 같지만,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런 댓글이 보여요. 유명 연예인이 차고 나온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한테는 500원짜리 찬 거밖에 안 된다, 비싼 거 사도 괜찮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이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저희를 일단 찾아오시면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삶을 바꿀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하고 오신 거기 때문에 회생 과정에서 많이들 나아지세요. 이분들은 어딘가 중독되어 있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몰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게임이라 하더라도 괜찮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결국은 본인이 에너지를 쓰고 몰두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건설적이고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 중에 운동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따라왔을 때 훨씬 더 쉽게 빚에서 벗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하면서 느끼는 바로, 회생파산을 거듭해서 하시는 분은 10,000원을 받았을 때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반면 부자들은 그 10,000원이 본인에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돈을 오히려 뜻깊게 쓸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회생파산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돈의 무서움을 더 모르시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내 소득은 계속 오르겠지, 나는 돈을 계속 벌겠지, 나는 계속 건강하겠지거든요. 물론 그러길 바랍니다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아프고 우리의 소득이나 직업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